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상식 처음부터 몇 달- 년째죠, 제가 이게? 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 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제도와 관련돼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우선 한 가지가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에 해외 소재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관련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 내용이 사실 좀 오래된 얘기여서 보도자료 내용하고 같이 이전 사례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알고리즘이 사고 파는 주문을 내는 거예요. A님이 증권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MTS를 깔잖아요. 매도 매수 주문을 하면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냅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이고 A님은 아니에요. 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 주문을 내고 그러면은 이제 증권을 통해서 낸 주문이 거래소에서 다른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낸 주문과 체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의 경우에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거래소로 주문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DMS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 회사가 자기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로 거래소에 주문을 내면서 뭐 매도 매수 주문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통 알고리즘 방식 매매라고 해요. 펀드 매니저가 뭐 사자 팔자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그걸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만 남기고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파는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일정하게 우리는 되게 사람은 심리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뭐 이걸 사도 돼 말아도 돼 이러는데 그냥 알고리즘은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시그널만 받으면 이제 주문을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프랍 트레이딩 이런 방식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트레이딩 방식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요거를 활용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매도 매수 주문을 잘못 체결하면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자본시장법 위법 행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오늘 설명드리려는 건데요. 요 사안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우선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거는 이제 증권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때 금융 당국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세 조정 아시죠? 이거는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는 뭐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은 좀 위법한 행위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이제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뭐 시세 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라고 해서 다 조문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178조의 2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는 이제 조문인데 요 앞에 세 개는 다 형사처벌 조항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 시가 조작을 위해서 누구랑 짜고 매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제가 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근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그거보다는 좀 위법성이 약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고 그게 2014년도에 신설됐는데 약한 위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니까 형사처벌 조항은 뺐어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 조항만 있어요. 과징금이란 건 이제 뭐 행정당국에서 얼마를 내 너네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고 약간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범칙금은 과태료인데요. 네. 비슷한 성격이긴 해요. 그것도 행정 규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단 강도가 좀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벌이 있고 뭐 형사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형사처벌처럼 뭐 징역이나 뭐 벌금형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력이 남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니까 그 대신 이제 뭐 행정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약한 규제 방식인데 요 시장 교란 행위라는 건 그런 것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려진 거는 이제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결국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여기서 증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증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문을 냈냐면 IOC 방식이라는 주문을 냈는데요.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면 100주가 있다. 한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이제 매도 주문을 내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래 체결되고 있는 시가는 우리 MTS 보면 막 쭉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호가창이요. 그럼 막 현재 지금 체결되는 체결가는 뭐 9,500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00원에 뭐 100개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회사가 10,000원에 100개를 사자 주문을 내면 100개가 바로 팔리겠죠. 그러면 10,000원에 1,000개 사자 주문을 내면 100개는 체결되고 900개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900개가 남아있는데 이걸 주문 취소를 안 하면 현재 시가인 9,500원에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체결되기 직전에 바로 매매 주문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내고 잔량 뭐 전체 주문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잔량이 주문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취소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면 이제 9,500원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던 건데 10,000원이 한번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럼 10,000원의 호가가 올라가 있던 주문이 사라지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신 10,000원에 다시 주문을 넣어요. 매수 주문을 내면 자기가 사겠다는 시그널이 뜨잖아요. 그럼 호가창이 딱 보면 9,500원이 시가였는데 누가 10,000원에 주문을 냈네?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이 10,000원에 주문을 낼 수 있겠죠. 나 10,000원에 팔래. 이렇게 주문을 내는 거예요. 10,000원에 주문이 체결되고 또 남는 수량이 있으면 그걸 또 주문 취소를 하겠죠. 계속 이걸 반복하면 실제 계약은 일부 체결이 돼서 거짓된 주문을 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겠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내므로써. 그럼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10,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올려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1,100원에 내요. 11,100원 또 올라가겠죠. 12,200원에 내고 11,000원까지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11,000원의 주문을 다 팔자 주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을 막 내고 있었겠죠. 이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매수 주문이 되게 추세가 좋은 뭔가 호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추세를 따라서 11,000원에 매수 주문을 내는 투자자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11,000원에 자기가 샀던 주식을 10,000원에 거의 샀을 거 아니에요. 10,000원부터 11,000원 사이에 샀을 텐데 11,000원에 이거를 다 파는 주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하루 사이에 뭐 아침에 샀던 주식을 오후에 다 팔고 나와도 뭐 그렇게 많은 한 주당 이익은 적을지라도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그건 되게 많이 올리는 경우인데 하다못해 뭐 1%, 2%, 3%만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걸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많은 수량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약간 작전 세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주식에서.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와요. 비슷한 느낌인데 작전 세력보다는 되게 뭔가 움직이는 폭이 적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계약을 자기들이 누군가 짜고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주문을 냈고 그것과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괜찮은가 봐 라고 착각은 했지만 산 거죠. 위법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요번에 이제 2023년이 돼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게 처음에 있었던 건 2017년도라고 해요. 2017년도에 이 똑같은 이 사안이 처벌되는 데까지는 무려 5년 이상이 걸린 거죠. 2019년도에 한번 처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또 2023년에 금융위 처분이 내려진 거니까 그걸 과거로 다시 거슬러서 내려가 보면 처음에 이 사안이 어떻게 촉발이 됐냐면, 이런 주식시장에서 막 어떤 M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문이 나오는데 M증권사를 통해서 나온 주문이 이제 막 이렇게 약간씩 휘젓고 다니는 것 같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M사에서 이제 주문이 나왔는데 그걸 막 쫓아가다 보면 갑자기 공매도도 나오고, 막 공매도가 나오니까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기관 투자자의 이제 자금 흐름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뭔가 손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오전에는 쫓아가다가 오후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팔고 나가고, 뭐 오전에는 사는 것 같아서 막 쫓아가는데 또 오후에 팔고 나가고, 이러니까 막 약간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약간 성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국민신문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사건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2017년이니까 우리나라가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막
많던 때가 아니잖아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온 게 2021년, 2년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정말 흔치 않던 상황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이 처음 나타난 걸 보고 이제 시장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실제 가격을 이제 내서 허위로 이제 주문을 체결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누군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 이제 투자자들은 자꾸 이제 기관 따라가다가 손해를 맞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증권사가 직접 이 매매 체결 주문을 낸 거냐? 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됐어요.